예, 일본이 오늘부터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반응과는 달리 실망과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본과 미국 전문가들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일본이 결국 예고된 대로 공언한 대로 지난 7일 날 관보에 이제 개최를 했기 때문에 21일이 지난 오늘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그 시행령이 개시가 된 겁니다. 수출 우대국에 해당하는 A그룹에서 빠지게 된 건데 불편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식품과 목재를 제한 대부분의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28일 0시에 이것이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그 선에 따라서 네 가지 단계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A부터 이제 D까지, D그룹까지 있는데요. A그룹에는 이제 영국과 이제 미국이 있었었고, 이제 우리 한국도 아시아계 유일하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근데 B그룹에는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터키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국가군에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무기로 이제 전용이 가능한 화학 물질이라든가 탄소 섬유, 그다음에 공작 기계 이것 등에 대해서 건당 이제 개별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최대 이제 3년분을 이제 포괄 허가를 했던 거에 이제 비하면은 이제 계약당 그 개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이제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 조치 시행 이후에 한국 정부에 와닿는 뭔가 직접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을지,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심사 규제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일본 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자, 김 시장님 잠깐만요. 정부가 조금 전이죠. 오전 10시부터 이낙연 총리 주재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확대 관관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현장 화면 연결해서 직접 좀 발언 들어보죠. 거듭 촉구합니다. 그런 대화와 별도로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백색 국가 제외 대응 방안과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대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 부품 장비 R&D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 수행기관 선정 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곧 가동해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도방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 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하겠습니다. 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확대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 부품 산업을 키울 것이다. 또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점검해 나가겠다. 또 WTO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차질 없이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데에 대한 어떤 이낙연 총리가 답변이 일부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본의 태도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하겠다. 이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제 조치를 취한 건 일본의 수입 의존도 가장 높은 세계 품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일본에게 이러한 경제 보복이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국의 좀 경제력을 끌어올려야겠다라고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건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리다가 좀 끊기긴 했는데요. 한국이나 이제 일본에 당연히 이제 기업들에게 당연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히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무기 전용에 이제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모든 대상의 이제 전 품목에 대해서 이 심사 규제가 강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사 규제를 과연 그럼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경제산업성 장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산업성 장관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한국이라든가 일본의 기업들의 영향이 파급 영향이 가장 크게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본이 이번 시행 이후에 한국 대응을 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낼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한일 양국을 강대강의 이제 대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에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추이를 이제 지켜본 다음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좀 더 강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도 이 조치에 맞춰서 당연히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성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이 자신의 입맛대로 맞게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 부분만 허가를 한달지 이 부분만 거부를 한달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에서는 금수 조치가 아닌데 왜 그렇게 이제 강한 반발을 하느냐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금수 조치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점에 가장 큰 맹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뭔가 추가 조치를 하거나 뭔가 제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일본 쪽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이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해서 일본이 이제 미국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금수 조치가 아니다. 다만 좀 불편하게 됐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그러한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일본의 조치가 실제로 국제 공급망에 문제를 주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이제 한일 간의 문제를 단순히 한일 간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정도까지 과연 끌어올리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를 이제 우리나라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 미국 내의 여론이 우리에게 지금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추가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은 양국이 모두 백색 국가에서 서로를 제외한 상태에서 동등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안보 문제로까지 연결을 시켰다라는 게 미국의 인식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굳이 한일 간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정치적인 목적은 이유는 없는 셈이죠. 다만 지금 계속 설전이 오가듯이 그런 레토릭 차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맞대응 카드로 그러니까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온 어떤 조치가 바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그 관련해서 엊그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원상 회복된다면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본 쪽은 사실상 거절하는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지금 우 박사님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일본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일본이 그 화이트리스트 국가군을 제외하는 조치를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도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럼 거기서 맞대응 카드로 거기서 끝났었어야지 왜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논리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지소미아,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백색 국가 제외한 거에 대한 명분이 안보상에 신뢰를 할 수 없는 국가다라는 점을 들었고, 그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맺을 필요가 과연 있는가라는 그 얘기로 이제 아마 되었던 걸로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뭐 사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반응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두 분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아베 총리도 G7 정상회의에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양국 간의 신뢰를 깬 건 바로 한국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고노 외무상도 뭐 역사를 바꿨을 순 없다라는, 보통은 이제 이 보수 우익에 내보이는 이런 표현을 직접 본인이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 표현을 봤을 때 지금 일본은 어떤 태도로 이번 이 사태를 임하고 있는지도 많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평상시에 뭐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대로가 아마 나왔던 걸로 같습니다. 아베 총리나 이제 고노 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역사 수정주의 그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번에 그 G7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그 양국 간의 신뢰를 깼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이제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그 협정, 1965년에 체결한 한일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법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러한 것은 뭐 그 일본 지금 아베 내각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 모든 이제 주요 강요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역사 수정주의적 인식을 당연히 갖고 있고, 이러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아마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베 정권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착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좀 주요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강제징용 문제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아베 총리 G7 정상회에서도 한국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주영 국립외교원장 최근에 새로 임명이 됐었죠.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유효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의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도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국립외교원장이 이제 정부직 고위직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사실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고민이 있다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이 일단은 우리에게 유리한 문제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한일 관계를 해결하는데 이제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로 이제 갔을 경우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의 식민지 지배 불법성, 그리고 그 강제징용의 개인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청구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들이 그렇게 불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경우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지금 대부분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도 국제사법재판소 이야기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일본 자신도 이 결과에 대해서 낙관을 할 수가 없고, 또 과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현재 국제사법재판소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정부 측 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적, 법적 우월성을 먼저 과시하는 차원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이야기를 꺼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의 이익에 맞는가 하는 부분은 김준영 원장의 말대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올리는 문제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고, 그 이외에
WTO 제소하는 방안, 오늘 이낙연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또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십니까? WTO의 이제 비무역적 요소를 가지고 이런 무역 부분에 일본이 이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WTO가 오늘 우리가 제소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결론을 내주는 게 아니라는 예.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TO에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지금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우리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보고는 없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근본적인 일본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아베 총리 그 소식을 듣고 얼굴 표정을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당황한 기색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내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여론, 아베 정권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 이런 소식이 어제부터 들리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요미우리 신문의 이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달에 비해서 약 5% 정도 이제 상승한 58% 정도 이제 지지율을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실 일본에서 그 백색 국가 제외를 하기 전에 의견 수렴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많은 부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제외를 시켰다고 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지율이 한 5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한일 군사 정보 보유 협정을 이제 종료시킴으로 해서 이것을 사실 일본 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 더 이상 일본과 안보적으로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국가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요. 오히려 아베 총리 지지율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된 그런 결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다 지지하는 입장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분명히 반대하는 소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의 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뭐 58% 지지율이라고 해서 전 국민의 58%가 지지하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세력이 좀 약화가 되기는 했는데요. 전 이제 간사장 이시바 의원이라든가 이런 뭐 또 야당의 의원들이라든가 목소리는 아직 작지만 한국과의 이제 갈등을 이제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정계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내에서도 건전한 시민들 학계라든가 이런 건전한 시민사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서도 더 이상 한국을 그 적국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G7 정상회에서 무역 협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부분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일본이 이제 무역에 대한 조치를 우리에게 강행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정부나 미국 의회 쪽에 말하고자 했던 부분은 무역에 대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무역을 무기화했다는 그러한 일본의 좀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행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무기화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본을 비판하기에는 미국의 입장 자체가 지금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사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그렇고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좀 실망스럽다, 우려를 표하는 기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무역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자국 내에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한일 관계 갈등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라고는 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서로 없었을지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아베 총리가 지금의 상황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논의했을 가능성은 저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약간 신뢰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소미아 연장 갱신 안한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제 동해 영토 해상 훈련에 대한 이런 비판 같은 예.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독도에 관한 부분이 이제 미국은 독도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국무부의 발언은 조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우회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도 미국 당국자들의 지소미아 연장 안 한 데 대한 불만은 이런 식으로 표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지난 24일 북한의 도발 이후에 26분 저희보다 빨리 발표했다는 걸 자랑하듯이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일본 방위상이 다시 브리핑을 했어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이거 다분히 지소미아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일본은 그 우리나라가 갖지 못하는 이제 정찰기라든가 이제 정밀 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를 종료를 시키더라도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든가 어떤 이 정찰에 대해서는 전혀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행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독도 방어 훈련이나 혹은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우려 섞인 표명을 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한미 간에서는 앞으로 또 방위비 협상 관련된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카드로 좀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 변화를 이제 방위비까지 연결시킬 만한 그러한 사고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이고요. 다만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좀 말도 안 되는 인상 요구에 대해서 미국의 관료들은 이제 우리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맹 관리라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동맹인 한국에게 이러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을 관료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러한 인식이 이번에 우리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데 대해서 관료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방위비 인상을 한국에게 요구하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 관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 같은 것이 좀 사라지게 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우리에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김 실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일본도 백색구가 제외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오늘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일 관계 출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글쎄요, 한일 그러니까 외교장관이라도 일단 만나든지 아니면 차관급 실무자 회담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지금 앞으로도 있을 그 외교 일정을 보더라도 그렇게 뭐 해결할 만한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대통령과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 간의 어떤 그 이견이 전혀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 회담을 한들 무슨 그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10월 한 22일 정도에 그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21일인지 22일인지 예, 22일이죠. 그 천황 등극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등극식을 전후로 해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좀 그 협상의 시간을 한 두 달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두 달 동안 이제 충분한 좀 대화의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우정엽 세정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